우리 구독자님들, 지금 주방에 있는 칼부터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혹시 칼날이 그대로 보이게 놓여 있거나 녹슨 칼을 아직도 사용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풍수에서는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재물운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놀랍게도 돈이 모이는 집과 돈이 새는 집은 주방에서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부자가 되고 싶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주방 풍수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지만 여러분의 재물운과 행운을 응원하는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지금 댓글에 100억 받아갑니다 라고 남겨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리 구독자님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절약하는데도 이상하게 돈이 모이지 않는다는 생각 말입니다. 분명 남들보다 게으르게 산 것도 아닌데 통장을 보면 늘 아쉽고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시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평생 가족만 보고 살았는데 정작 내 노후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 하는데 돈 걱정은 왜 끝이 없을까? 하고 한숨을 쉬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풍수에서는 이런 일이 단순히 운이 없어서만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사람이 머무는 공간의 기운이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 중 하나가 바로 주방이라고 이야기했지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예로부터 집안 형편을 알고 싶으면 주방부터 보라는 말도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주방이 어수선하고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좋은 기운이 머물기 어렵다고 보고, 반대로 깨끗하고 정돈된 주방에는 좋은 흐름이 자연스럽게 들어온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집 주방에도 재물운을 막고 있는 습관들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주방의 기운을 바로잡고 좋은 흐름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집안의 재물운과 풍요로운 기운을 돕는다고 전해지는 주방 풍수 비법 10가지를 하나씩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칼은 어디에 보관해야 하는지, 깨진 그릇은 왜 빨리 정리해야 하는지, 냉장고와 쓰레기통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식탁과 화구의 풍수 비밀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영상 후반부에는 예로부터 넉넉하게 살림을 꾸려온 집안에서 전해 내려오던 특별한 주방 풍수 비법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풍수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고 정리정돈을 조금 더 신경 쓰고 생활 공간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 가운데 단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신다면 주방의 분위기와 생활 습관에 좋은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집 주방의 어떤 부분을 바꾸면 좋을지 하나씩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물운을 불러오는 주방 풍수 비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독자님들, 풍수에서 왜 주방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같은 집에 살아도 어떤 집은 늘 평안하고 어떤 집은 자꾸 돈이 새어나가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풍수에서는 그 이유를 기운의 흐름에서 찾습니다. 기운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느껴지는 보이지 않는 분위기와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집에 들어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반대로 물건이 어지럽게 쌓여 있고 공기가 답답한 공간에 들어가면 괜히 마음까지 무거워지는 경험 있으시지요? 풍수에서는 바로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봅니다. 특히 주방은 물과 불이 함께 존재하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개수대에서는 물을 사용하고 가스레인지에서는 불을 사용합니다. 풍수에서는 물과 불을 서로 성질이 다른 기운으로 보는데요. 마치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만나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주방에서도 이 두 기운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부엌을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고 불을 사용하는 공간과 물을 사용하는 공간을 소중하게 다루었습니다. 옛날 시골집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마다 부엌을 쓸고 닦고 아궁이 주변을 정성껏 정리하셨지요. 단순히 청소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먹는 음식을 만드는 공간이기에 좋은 마음과 좋은 환경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식재료를 풍요의 씨앗이라고 봅니다. 쌀과 곡식이 가득한 집을 복이 있는 집이라고 여겼고, 빈 쌀독을 보면 집안 형편이 어려워진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나 쌀통을 정리하는 일도 단순한 수납의 문제가 아니라 풍요를 관리하는 일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결국 풍수가 말하는 핵심은 어렵지 않습니다. 비싼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 사용하는 공간을 정성껏 관리하는 것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곳은 바로잡고, 필요 없는 것은 비우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우리 조상님들은 그 과정에서 좋은 기운이 만들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알려드릴 실천 방법들은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누구나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생활 속 지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재물운을 돕는다고 전해지는 주방 풍수 실천 방법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주방 풍수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을 다 보신 후 한 가지만 실천하셔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꾸준히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칼 보관법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사용하시는 칼을 어디에 두고 계신가요? 조리대 위에 그대로 올려두시거나 식기 건조대 한쪽에 세워두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풍수에서는 칼과 가위처럼 날카로운 물건을 집안의 강한 쇠 기운으로 봅니다. 그래서 칼날이 밖으로 드러나 있으면 집안 분위기가 예민해지고 좋은 흐름이 흩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용한 칼은 반드시 깨끗하게 씻고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뒤 전용 칼꽂이나 서랍 안에 보관해 보십시오. 특히 녹이 쓴 칼은 방치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교체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방이 훨씬 정돈된 느낌으로 바뀌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약봉지와 건강보조식품 정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약 먹는 시간을 잊지 않기 위해 식탁 위에 약봉지를 올려두십니다. 물론 건강을 챙기기 위한 좋은 습관이지만 풍수에서는 식탁을 가족의 건강과 풍요가 모이는 공간으로 보기 때문에 약봉지나 병원 영수증 같은 물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정리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서랍이나 작은 수납함 하나를 마련해 깔끔하게 정리해 보십시오. 식탁의 분위기가 훨씬 밝아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깨지거나 금이 간 그릇 정리입니다. 혹시 이가 나간 밥그릇이나 금이 간 접시를 아직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아깝다는 마음에 계속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풍수에서는 깨진 그릇을 좋은 기운이 새어나가는 상징으로 보기도 합니다. 특히 매일 사용하는 밥그릇과 국그릇은 가급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그릇을 모두 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깨지거나 금이 간 것은 이번 기회에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화구 관리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부엌을 보면 집안 살림 상태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심에는 늘 불을 사용하는 공간이 있었지요. 오늘날로 치면 가스레인지와 인덕션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요리를 하고 난 뒤 넘쳐 흐른 국물 자국, 기름때, 음식물 찌꺼기를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풍수에서는 불의 기운을 재물과 활력의 상징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구가 깨끗할수록 주방 전체가 밝고 정돈된 느낌을 주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가스레인지 주변을 꼼꼼하게 닦아보십시오. 생각보다 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식탁 관리입니다. 식탁은 단순히 밥을 먹는 공간이 아닙니다. 가족이 이야기를 나누고 정을 나누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식탁 위에 우편물, 영수증, 약봉지, 지갑, 각종 잡동사니가 가득 쌓여 있는 집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풍수에서는 식탁 위가 복잡할수록 가족 간의 소통과 좋은 흐름도 답답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식탁만큼은 항상 비워두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식사 시간에만 사용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하루 한 끼라도 가족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해 보십시오. 풍수에서 말하는 가장 좋은 기운은 가족의 웃음과 화목함에서 시작된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만 실천하셔도 주방 분위기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냉장고와 쓰레기통, 그리고 물과 불의 균형에 대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지만 풍수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바로 주방 안에서 물과 불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입니다. 먼저 개수대와 가스레인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개수대와 가스레인지가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공간 구조상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풍수에서는 물을 상징하는 개수대와 불을 상징하는 가스레인지가 너무 가까우면 기운이 충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사이에 작은 관엽식물을 두는 것입니다. 스킨답서스나 산세베리아처럼 관리하기 쉬운 식물이면 충분합니다. 식물은 물과 불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요. 실제로도 푸른 식물 하나만 놓아도 주방 분위기가 훨씬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통입니다. 많은 분들이 별 생각 없이 사용하시지만 풍수에서는 쓰레기통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버려진 기운이 모이는 장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를 오랫동안 방치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주방 전체 분위기도 무거워지기 마련이지요. 가능하면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사용하시고 음식물 쓰레기는 자주 비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쓰레기통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깨끗하게 세척해 보십시오. 생각보다 큰 차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핵심입니다. 바로 냉장고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 영상을 다 보신 후 냉장고 문을 꼭 한번 열어보십시오. 유통기한이 지난 반찬,
언제 샀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소스, 오랫동안 방치된 식재료가 숨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풍수에서는 냉장고를 집안의 풍요를 저장하는 공간으로 봅니다. 그런데 냉장고가 오래된 물건들로 가득 차 있다면 새로운 풍요가 들어올 자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냉장고를 점검해 보십시오. 필요 없는 것은 정리하고 선반도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냉장고 문에 광고지나 메모지가 너무 많이 붙어 있다면 정리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깔끔한 냉장고 문은 주방 전체를 훨씬 정돈된 느낌으로 만들어줍니다. 다음은 주방의 색상입니다. 풍수에서는 주방에 너무 강한 붉은색이나 지나치게 어두운 색상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이보리, 연한 노란색, 밝은 초록색처럼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의 색상을 좋게 봅니다. 큰 공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행주 하나, 식탁보 하나, 앞치마 하나만 바꾸어도 주방 분위기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비법이 있습니다. 바로 환기와 정리정돈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주방 창문을 열어보십시오.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고 묵은 공기가 빠져나가면 주방 전체가 훨씬 밝고 가벼워집니다. 풍수에서 말하는 좋은 기운도 결국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시작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로부터 넉넉하게 살림을 꾸려온 집안에서는 특별히 중요하게 여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꿀과 쌀입니다. 먼저 꿀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옛날에는 꿀이 매우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꿀이 있다는 것 자체를 풍요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풍수에서는 황금빛 꿀을 밝고 따뜻한 기운을 가진 음식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투명한 용기에 담아 주방의 깨끗한 공간에 보관하면 풍요로운 분위기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비싼 꿀이 아닙니다. 깨끗하게 관리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쌀통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쌀독이 비어 있는 것을 매우 꺼렸습니다. 쌀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집안의 풍요와 생명을 상징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쌀통은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고 바닥이 보일 정도로 비워두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새쌀을 넣을 때도 먼저 안쪽을 정리하고 닦은 뒤 채워 넣는 습관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할 주방 풍수의 금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좋은 풍수 방법은 관심 있게 실천하시지만 정작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풍수에서는 좋은 것을 더하는 것보다 좋지 않은 습관을 먼저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한 번쯤 우리 집 주방을 점검하는 마음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절대 녹슨 칼이나 녹슨 가위를 방치하지 마십시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칼, 녹이 슬어있는 가위, 고장나서 쓰지 않는 조리도구를 주방 구석에 그대로 두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깝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계속 쌓이면 주방 전체가 답답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것은 정리하고 고장난 것은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깨진 그릇을 계속 사용하지 마십시오. 특히 밥그릇이나 국그릇처럼 매일 사용하는 그릇은 더욱 중요합니다. 금이 가거나 이가 나간 그릇은 언젠가 다칠 위험도 있고 식사할 때마다 기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깝더라도 과감하게 정리해 보십시오. 새로운 그릇을 드리는 것은 새로운 마음가짐을 드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오래 두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바쁘다 보면 하루 이틀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기시는데요.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주방 분위기도 무거워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더욱 신경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주방의 쾌적함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냉장고를 창고처럼 사용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먹겠지, 나중에 쓰겠지 하며 보관해 둔 물건들이 어느새 냉장고를 가득 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시고 필요 없는 것은 비워주십시오. 비워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도 생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주방 조명을 너무 어둡게 사용하지 마십시오. 어두운 주방은 실제로도 답답하고 무거운 느낌을 주기 쉽습니다. 가능하면 밝고 따뜻한 조명을 사용해 보십시오. 밝은 공간에서는 사람의 마음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주방에 불필요한 물건을 쌓아두지 마십시오. 사용하지 않는 플라스틱 용기, 오래된 양념통, 깨진 접시, 고장난 주방용품들이 쌓여 있다면 이번 기회에 정리해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언젠가 쓰겠지 하는 마음으로 보관하시지만 결국 몇 년 동안 손도 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방은 창고가 아닙니다. 음식을 만들고 가족의 건강을 돌보는 공간입니다. 그 본래의 역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욕심내서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풍수를 실천하시는 분들 가운데 오늘 영상을 보고 나서 당장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냉장고 정리 하나, 내일은 화구 청소 하나, 다음 주에는 그릇 정리 하나. 이렇게 천천히 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만에 집안 분위기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좋은 습관이 쌓이면서 변화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풍수의 핵심도 특별한 비법보다는 생활 습관에 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불필요한 것을 비우고 사용하는 공간을 소중하게 관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조상님들이 전해주신 생활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은 부자가 되고 싶다면 왜 주방부터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칼과 가위 같은 날카로운 물건은 보이지 않게 안전하게 보관하기. 둘째, 깨진 그릇과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미루지 말고 정리하기. 셋째, 화구와 냉장고, 쓰레기통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주방을 항상 밝고 쾌적하게 유지하기. 넷째, 환기와 정리정돈을 생활화해서 주방이 편안한 공간이 되도록 만들기. 다섯째, 쌀통과 식재료를 소중히 관리하며 풍요로운 마음을 잊지 않기. 결국 풍수가 말하는 핵심은 아주 특별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비싼 물건을 사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의식을 치르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 사용하는 공간을 정성껏 관리하고 가족이 머무는 곳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풍수가 전하는 생활의 지혜입니다. 물론 풍수 하나만으로 모든 일이 갑자기 달라진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수선했던 공간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것을 비우고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마음도 함께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지요. 혹시 오늘 영상을 들으시면서 우리 집은 이것부터 바꿔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신 것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이 바로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마치시고 나서 주방 한 곳만이라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냉장고 한 칸도 좋고, 화구 주변도 좋고, 오래된 그릇 하나를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풍수 이야기와 재물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 댓글에 100억 받아갑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저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풍요로운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 가운데 실제로 실천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댓글로 경험담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풍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